네, 반갑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신났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소송전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판단되고 있지만은 일단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보다도 시장이 더 반응한 부분은 의회를 어디서 장악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바이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회 자체가 민주당이 전부 다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의 상승은 기술주 위주로 미국 시장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그 대형주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IT 업종 위주의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네, 일단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뭐 관망세를 좀 보였다가 그 다음에 흐름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는 형태의 모습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부분들을 일단 지금은 또 잘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매수가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오늘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일 겁니다. 일단 월요일날 조금 사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조금 더 사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어제였죠? 2,000원 가까이 매도했다가 오늘 다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000원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줬다 뺏었다 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세워야 될 전략은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 또 외국인들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일단 물량 확보가 시급하죠.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미리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손실 구간에 진입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그냥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모두 다 같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을 더 확보하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재매수를 들어가시는 전략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홀딩으로 붙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덜 오른 종목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반등으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상승 기조에 따른 그런 기대치들을 가지고서 시장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저항대 걸쳐 있던 모습이 있지만 갭상승과 함께 강한 양봉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라면 또 수급의 방향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이 양봉의 기준은 오늘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직전 고점대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 가지고 있겠죠. 2400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저항대가 생기긴 할 겁니다. 그래서 2400포인트 근접하는 위치에서 약간의 변화, 그러니까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좀 겪고는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RSI 지표도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고점대까지는 아직 여유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 뭐 한 2410에서 2420포인트 정도 이 저항대까지 한번 터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다면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옆으로 조금 횡보해 준다거나 조금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뭐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양 이틀간 이런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 조금 완급 조절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장세는 언제든지 기분이 좋고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항대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일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6%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1.56%.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둘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좋은 장에서는 코스닥도 굉장히 좋게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항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넘어간 시점과 그 다음에 저항대 부딪힌 시점 이 상황이 조금은 종목들 간의 움직임을 다르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주가 자체가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상승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오히려 조정이 나왔어? 그렇다면 내가 매수해 줄게.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3,700억, 지금 매매 기조로 보시면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매수 기조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매력적인 구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주식을 팔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이 싼 시점에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고 또는 뭐 가격을 싸게 만들었었던 재료, 즉 악재가 해소가 된 상태라면은 다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버텨주거나 아니면 아래쪽에서 다시 같이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도 1200억 순매수, 그 다음에 거래소 쪽도 계속해서 매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라면 아마도 추가적인 매수가 더 들어오게 되고 상승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들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 팔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볼 만한 부분들 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은 아직 이제 11시 타임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10시 타임 집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랐어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상속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이후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멋진 흐름이네요.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과매도 국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삼성 SDI는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버텨주는 그런 자리들 잘 지켜내신 것 같고요. 이제 추가 상승을 통해서 이제 뭐 48만원이든 아니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려는 모습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죠. 지금 직전 고점대가 49만원대인데 종가 기준으로 한번 넘어서려는 움직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캔들 모양이 작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점, 즉 49만원, 50만원대쯤 되게 된다라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 어제 그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카카오 쪽에 매수도 많이 들어갔다 보여지는데 요 부분들은 또 이제 살짝 희석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잘 올라가고 있죠. 85,0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또다시 정상 궤도 들어서게 됩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일단 의견들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하락하는 동안은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자리, 즉 8만원 시점부터 계속 매수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은 그런 거예요. 위쪽에 돌파됐을 때 매수를 해놓고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면 그 타이밍에서 다시 돌아서는 위치를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평단가도 낮아지게 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원래 자리로 회귀했을 경우에 주가 수익이 더 커진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 확보해 놓고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LG화학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상승폭은 삼성 SDI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분위기 아직까지는 매도에 대한 의견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LG전자는 지금 주가가 약간 쭈그러진 상태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 아마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 56,000원대 초입에서부터 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의견 계속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이게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매수했다라면 이제 삼성전자의 단기 상승률도 제법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이 노려서 투자하시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이버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도 보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역시 순매수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신한지주 단기적 저항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케미칼은 아직까지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세는 좋기 때문에 뭐 조정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수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21만원 근처가 좋기 때문에 22만원 아래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으니까 좀 들어왔다가 하면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도 지금 안 들어오죠. 20만 5천원 아래로 들어오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일단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쉬었다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본다라면 천천히 조금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뛰어가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시장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 또 좋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계속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실 것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중시장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따가 13시 30분부터 제가 또 무료 라이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무료 라이브에 또 오셔가지고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대응하는 전략들, 그다음에 종목 이야기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